이번 호를 본 할머니를 맞이하여 영화를 말하다. 나는 상사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당신을 위해 설명해요. 폭력의 역사. 톰은 외딴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 메리는 마을 변호사입니다. 생계를 위해 레스토랑을 운영합니다. 그들은 한 쌍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톰은 온화하고 겸손합니다. 결코 다른 사람과 다투지 마십시오. 작은 마을에서 인연이 아주 좋다. 가정에서 그는 여성을 보호합니다. 아내를 애지중지하는 천사. 이런 날은 부유하지도 비싸지도 않다. 그러나 그것은 평화롭고 행복합니다. 영화가 시작되는 그날 밤, 두 사람은 마을로 도망쳤다. 톰의 레스토랑이 문을 닫을 때 두 명의 갱단이 쓴웃음을 지으며 들어왔다. 톰은 두 사람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무례합니다. 톰은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다. 그래서 그는 커피를 준비하기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동안 그는 웨이트리스에게 먼저 가자고 했습니다. 양아치가 해냈을 줄은 몰랐다. 웨이터를 식당으로 다시 끌고 가다. 같은 인치의 괴한도 총을 뽑아 진면목을 드러냈다. 톰은 진정시키려고 애썼다. 이 두 사람을 달래다. 아무도 해치지 않는 한 그들은 모든 것을 기꺼이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개의 혼합피에 굶주린 섹스. 웨이트리스를 죽이고 몇 사람을 억제. 웨이터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톰은 노인과 악당의 주의를 산만하게 했다. 손에 커피포트를 들고 몰래 다가갔다. 그런 다음 카운터를 건너 뛰십시오. 재빨리 권총을 집어들었다. 손을 몇 번 들어 올립니다. 반응할 시간이 없었던 젊은 갱단을 죽였다. 쓰러진 노인 괴한이 단검을 꺼냈다. 톰의 발을 찌르다. 톰이 아플 때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의 머리를 향해 총을 쏘다. 그 자리에서 그를 죽였다. 곧 톰의 영웅적인 행동은 마을 전체에 퍼졌다. 이 문제는 또한 많은 대도시의 텔레비전 매체에 의해 보고되었다. 톰의 사진은 신문의 첫 페이지에 나타났다. 집 앞에서 기다리는 기자도 있었다. 그래서 톰은 완전히 유명했다. 그러나 톰은 그것에 대해 걱정했다. 마치 그가 무엇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 후 톰은 낮은 키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모든 인터뷰를 거부했다. 이 모든 것이 일찍 끝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 선글라스를 쓴 한 노인이 두 사람을 데리고 톰의 식당으로 갔습니다. 그것은 분명하다. 그들은 저녁 식사를 위해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노인은 필라델피아 출신의 칼이라고 주장했다. 이상한 목소리로 톰 조이를 호출합니다. 톰은 필라델피아에 가본 적이 없다고 웃으며 부인했다. 나는 칼을 모른다. 조이도 모른다. 그러나 칼은 선글라스를 벗고 눈을 멀게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 조이가 스스로 망쳤다고 하더라. 그리고 점점 더 공격적입니다. 옆에서 도와주던 마리아는 몇몇의 호의에 보답하겠다고 협박해. 칼은 세 사람이 그렇게 떠났다. 그러나 마리아는 보안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톰의 표정은 우리에게 말했다. 그것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마리아의 전화를 받은 후 칼은 종종 마을 밖에서 세 사람을 경고했다. 다만 보안관에게만 경고합니다. 칼 외. 칼은 이 경고를 염두에 두지 않은 것 같았다. 저녁. 보안관이 톰의 집에 왔습니다. 그는 칼의 세 사람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했다. 그것은 밝혀. 칼은 아무도 아니었다. 칼은 필라델피아의 갱단의 고위 인사입니다. 그는 폭력범죄로 15년 동안 투옥되었습니다. 또한 6건의 살인사건과 수십 건의 실종사건에도 참여했다. 매우 위험합니다. 칼의 입에서 조이에 관해서는 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칼의 필라델피아 갱스터 리키와 조이는 같은 성을 가지고 있다. 나는 그들 사이의 관계가 무엇인지 모른다. 용은 톰에게 잠정적으로 물었다. 그가 얼룩진 증인인지 여부. 증인 보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얼굴을 바꿉니까? 톰은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로 오인되었다고 주장해야. 그는 조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나 칼과 다른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며칠 후 어느 날 아침, 톰은 일찍 레스토랑에 왔다. 나는 돌아섰다. 칼의 차가 문 앞에 주차된 것을 발견했다. 잠시 후 그는 집으로 향했다. 이 사람들은 잔인하고 위험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족에 대해 뭔가를 하고 싶어? 톰은 완전히 당황했다. 그는 부상당한 발을 안에 마리아라고 불렀다.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산탄총을 준비하게 하소서. 다행히도 톰이 땀을 흘리며 집으로 달려갔을 때 그는 그것이 단지 거짓 경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칼의 위협은 그 이상입니다. 다음 날 마리아가 딸을 마을의 쇼핑몰로 데려갔을 때 칼의 차가 뒤따랐다. 마리아는 상품에 집중하고 있었다. 갑자기 딸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찾아오다. 칼이 딸 옆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것은 그녀에게 차가운 땀을 주었다. 딸을 안았다. 경고 칼. 그녀의 남편은 칼을 모른다. 그녀는 칼이 원하는 것을 모른다. 알고 싶지도 않다. 칼이 가족 근처에 다시 나타나면 법원에 체포영장을 신청할 것입니다. 칼은 담담하게 웃었다. 날 몰라. 왜 남편에게 동생 리키에 대해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왜 그가 어떻게 죽였는지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는 어떻게 나를 장님으로 만들었는가? 마리아는 다시 한번 부인했다. 딸을 데리고 서둘러 떠나다. 다른 쪽. 톰의 아들 잭 학교는 종종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는 항상 아버지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참을 수 있으면 참아라. 이번에는 괴롭힘이 아버지를 모욕했습니다. 게다가 아버지의 영웅적인 행동의 영향, 잭은 더 이상 그 오만한 왕을 이길 참을 수 없었다. 잭은 학교에서 정지되었다. 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아버지 톰에게 꾸짖었다. 마음가짐이 변하다. 잭은 말대꾸를 했다. 주먹으로 때리면 안 되냐. 톰은 그것에 대해 걱정했다. 잭의 말은 톰의 민감한 신경과 직접 접촉했다. 잭을 때리기 위해 손을 들었다. 잭은 억울함을 느꼈다. 집 밖으로 뛰쳐나왔다. 톰도 조금 후회한다. 아들에게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말라고 교육한다. 그것은 자신입니다. 마리아는 곧 딸을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녀는 톰에게 말했다. 그녀는 법원에 체포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적어도 톰에게 칼을 알아보지 물어보는 것이 편안했다. 칼의 입에서 조이 톰을 부인하는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칼은 사람들을 집 밖으로 데려갔다. 톰은 총을 들고 밖으로 돌진했다. 이번에는 칼이 잭을 잡았다. 잭의 목숨으로 톰은 그와 함께 갈 것이라고 위협했다. 가족의 안전을 위해 톰은 총을 내려놓아야 했다. 아내와 자녀들을 집으로 데려가십시오. 당신이 칼이 말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과 같습니다. 20년 전 필라델피아의 번호를 가장 큰 살인자 조이를 이겼다. 그러나 총이 그를 가리키는 순간 그는 항복할 의도가 없었다. 톰은 다시 조이가 된 것 같다. 주먹이 샤오의 목뼈를 부러뜨렸다. 다른 어린 소년을 총으로 쏘았나요?